손흥민 선수가 LAFC로 떠난 토트넘의 빅매치 경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맨시티와 토트넘의 경기였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배당률을 보면 맨시티의 승리 배당이 1.5배당, 토트넘의 승리 배당이 5.75배당이 나오면서 이번 경기 맨시티의 승리의 확률을 높게 보는 도박세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 팀은 모두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에서 승리를 거두었는데 맨시티는 울버햄튼을 4대0으로 박살냈고 토트넘도 번리를 홈에서 3대0으로 박살낸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가 이길지 기대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맨시티는 토트넘을 상대로 20승 4무 12패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지난 시즌 맨시티 원정에서 4대0으로 승리한 토트넘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손흥민 선수가 한 개의 도움, 메디슨 시프트를 이용한 엔제 감독의 중앙으로 메디슨을 전진시키면서 두 골을 넣으면서 4대0으로 박살낸 토트넘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없고 메디슨도 없기 때문에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기대가 되었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공백이 얼마나 크게 드러날지 기대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 팀의 라인업이 공개가 되었는데 맨시티는 트래포드 키퍼, 루이스 스톤스 디아스, 아인누리 포백, 레인더르스, 곤잘레스, 밥, 체르키, 마르무시, 홀란드의 4-2-3-1 포메이션으로 나왔고 토트넘은 비카리오 키퍼, 스펜스, 반더벤, 로메로, 포로, 포백, 벤탄쿠르, 팔리냐, 존슨, 파페사르, 쿠두스, 히샬리송의 4-2-3-1로 나왔는데 손흥민 선수가 없는 토트넘이 과연 맨시티를 상대로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전반전 경기가 시작이 되었고 1분 맨시티가 경기를 주도하고 있었고 토트넘은 라인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시티가 손흥민 선수가 없자 뒷공간 공략 걱정이 없어서 그럴까요? 토트넘 진영에서 세게 전방 압박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5분 세트피스 상황에서 심각한 표정의 토트넘 주장 로메로가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7분에 토트넘이 맨시티 진영에서 압박하는 토트넘이었는데 최전방의 히샬리송이 손흥민처럼 전방 압박을 하고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생각이 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게 팽팽한 양팀이었고 심각한 표정의 인상을 쓰는 프랭크 감독의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펩 감독도 심각한 표정으로 경기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2분 왼쪽이 뚫린 토트넘이었는데 비카리오가 마르무시의 슛을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21분 존슨과 히샬리송이 뭔가 작전을 세우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 지난 번리와 경기에서 왕이었던 히샬은 아직까지 잠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22분 존슨과 스펜스가 손흥민 선수의 자리였던 왼쪽에서 연계를 주고받았지만 존슨의 첫 터치가 길면서 전혀 위협적이지가 않았는데 존슨은 역시 지난 시즌 엔제 감독의 전술을 혜택을 받았다. 떠 먹여주지 못하자 기회 창출을 못하는 존슨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9분 혼란의 키패스 마르무시의 결정적인 슈팅이 나왔지만 비카리오의 선방이 나오면서 간신히 버티는 토트넘이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선제골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후방에서 날아온 롱패스를 파페사르가 공간으로 침투하고 있는 히샬리송에게 떨궈주었고 그 공을 받은 히샬리송이 중앙으로 들어가는 존슨에게 패스. 존슨이 그 패스를 받아 먹으면서 1대0으로 앞서가는 토트넘이었는데 와 토트넘 미쳤다. 손흥민 선수가 있었다면 손흥민 선수가 넣을 골 장면이었는데 손흥민이 한 시즌만 더 토트넘에 남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장면이었고 존슨이 세레모니 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 토트넘의 경기력은 대박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반 종료 직전 토트넘이 추가골을 넣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와우! 맨시티 키퍼가 볼 처리를 잘못했고 전방 압박하는 토트넘은 공의 소유권을 가져와서 우당탕 상황 속에서 팔리냐가 맛있게 받아먹으면서 2대0으로 앞서가는 토트넘이었고 고개 숙인 펩 감독이 포착되었는데 역시 프리미어 리그는 꿀잼이죠 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게 전반은 2대0으로 앞서가는 토트넘이었는데 토트넘이 점유율을 덜 먹었지만 이제 거의 완전 똑같은 슈팅을 날린 양팀이었습니다. 근데
큰 기회 2번을 모두 살린 토트넘이었고, 맨시티는 초반에 앞서가긴 했지만 비카리오 선방에 막히면서 이제 키퍼의 선방력 차이에서 점수가 갈라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평점을 보면 로메로가 수비에서 높은 평점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팔리냐, 히샬리송, 존슨이 높은 평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시티의 경기를 보면 홀란드는 오늘 많은 기회를 놓쳤고요. 그리고 마르무시도 골을 놓쳤고, 지금 맨시티의 키퍼 트래포드가 골로 실수를 하면서 내주면서 최악의 평점을 받고 있었다. 전반전 경기력만 보면 맨시티는 후반에 못 뒤집는다 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과연 후반전에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후반전, 토트넘이 정말 대박이었던 게 뭐냐면은 2대0으로 앞서가면 수비라인 내리고 수비를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전방 압박을 하면서 맨시티가 공격을 하지 못하게 하는 모습을 초반부터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맨시티가 토트넘 박스 안에서 슈팅을 때렸는데, 지금 토트넘의 신입생 팔리냐가 몸으로 막아내면서 이렇게 수비수들이 몸으로 공을 막아낼 때 골이 잘 안 들어가거든요. 토트넘은 오늘 수비력도 미쳤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맨시티도 토트넘에게 전방 압박을 했고 홀란드가 공을 뺏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때릴 수도 있는 것을 패스를 준다는 것이 이제 동료가 받아먹지 못하면서 골 찬스를 날린 맨시티였는데, 와, 여기가 토트넘 홈 구장이 아닙니다. 맨시티 홈 구장이거든요. 이렇게 맨시티 홈 구장에서 맨시티를 털어버리고 있는 토트넘은 미쳤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대박인 게, 토트넘은 수비를 하지 않고 또 이렇게 쿠두스가 공을 치고 오른쪽까지 올라오면서 맨시티가 공격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이렇게 크로스를 올렸는데 히샬리송이 헤더를 날렸지만 일단은 골이 안 나왔는데 상당히 위협적인 토트넘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또 토트넘은 미친 듯이 56분에도 압박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맨시티가 공격을 못 하거든요. 일단 프랭크 감독의 이런 맨시티 맞춤 전술은 미쳤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존슨의 조금 어이없는 장면이 나왔는데, 지금 토트넘의 역습 상황에서 존슨이 공을 잡았을 때 여기서 슈팅을 때렸거든요. 근데 히샬리송 팀 동료들이 다 이렇게 공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슈팅을 때렸는데 이게 떠버렸습니다. 이 골만, 여기서 골만 만들어냈다면 토트넘이 확실히 승리를 결정짓는 장면이었을 텐데, 존슨의 이렇게 어이없는 슈팅은 어이가 없었다. 존슨은 떠먹여줘야지만 슈팅 골을 넣을 수 있는 존슨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토트넘과 맨시티 선수들이 이렇게 과열되면서 싸움이 일어날 정도로 경기는 과격하게 흘러가고 있었지만, 맨시티는 토트넘을 공략하지 못했고 결국 토트넘이 이번 경기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번 경기 대박인 게, 제가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배당 보여드렸잖아요. 토트넘이 승리할 배당이 5.75 배당인데, 이게 확률로 계산하면 맨시티 원정 경기였기 때문에 토트넘이 승리할 배당이 확률이 17%밖에 안 됐다. 근데 토트넘은 이 17%의 확률을 뚫고 오늘 승리했다. 손흥민 선수가 없었지만 토트넘은 지금 맨시티를 잡으면서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와, 프랭크 감독 미쳤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한 시즌만 더 남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계속 들게 만드는 시즌 초반의 토트넘인데요. 토트넘이 앞으로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